오늘은 유기화학 시험 보는 날. 해보자. 노트에 정리를 했는데 하나, 둘, 다섯, 여섯 장 나옴. 아이고. 이것만 알고 들어가면 되겠지? 문제는 그때그때 풀리는 건 풀고 모르겠는 건 틀리면 되고. 시험이 뜨문뜨문하게 있어가지고 아이고, 다른 것도 복습을 하고 해야 되는데 애매하다. 오늘 유기화학 시험인데 딴 거 보고 있는 것도 괜히 찜찜하고. 일단은 케타이온하고 애나이온 아이소머를 적어놨네. 적어놓은 이유 발음 잘 몰라가지고 헷갈릴까봐. 기왕 적어놓은 거 말하자면 케타이온은 뒤에서 나오지만 SN1이나 1원 반응할 때, 그러니까 혼자서 나와. 이탈기가 리빙 그룹이 혼자 나와. 그때 3차 케타이온이면은 안정적이라서 더 잘 생긴다. 그게 다다. 그리고 생각나는 대로 일단은 얘기를 해보면은 뒤쪽에 나오는 건데 서브스티튜션인가? 거나 치환 반응하고 일리미네이션 제거 반응이 있는데, 서브스티튜션하고 일리미네이션 둘 다 SN1, SN2, E1, E2 해가지고 1차 반응, 2차 반응 나눠진다. 1차 반응은 이거 처음에 어떻게 공부했더라? 1 있는 걸 갖다가 플러스라고 생각해. 1 짝대기 플러스랑 비슷하게 생겼어. 그럼 플러스가 중간 과정에서 생겨야 되는데, 플러스가 중간 과정에서 생기려면은 이탈기가 혼자 나와야 되고, 아까 말한 것처럼 이탈기가 혼자 나오려면은 원래 케타이온이나 애나이온 같은 게 불안정한데 생기려면은 케타이온 옆에 이제 탄소가 빠방하게 있어가지고 그나마 수소가 하이브리다이제이션인가 그거 슬쩍슬쩍 이렇게 제공해줘가지고 어쨌거나 좀 전자를 좀 줘가지고 생길 수 있게 해줘야 된다. 그래서 원 반응은 기본적으로 3차나 2차에서 일어나고 1차에서는 일어나지 않는데, 그리고 얘네들이 SN1인 이유가 1차 반응이라 했습니다. 1차 반응. 1차 반응이니까 하나만 중요해. 1차, 2차가 사실 뜻이 명확하게 1차는 변수 하나만 있으면 되고 2차 반응은 변수가 두 개가 있으면 돼. 그래서 1차 반응은 혼자서 케타이온이 되는 거. 그러니까 이탈기가 혼자 빠져나오는 거. 그게 가장 중요해. 가장 느린 부분. 그래서 일단 걔가 나오면은 그 다음에 케타이온에다가 염기가 들어가는 거는 매우 빠르게 일어나게 된다. 그래서 전체 반응 속도에서 케타이온 생기는 게 제일 중요하고 3차, 2차에서 생긴다. 이게 화학 반응에서 RMS였었나 RDS였나 기억이 안 나는데, 간단하게 말하면은 A에서 B로 가고 B에서 C로 가는 반응이 있는데, A에서 B로 가는데 오래 걸리고 B에서 C로 가는데 빨리 금방 가. 그러면 전체 걸리는 시간은 A에서 B로 가는 거 보면 돼. 고속도로로 치면은 도로가 한쪽은 막혀있고 한쪽은 뻥뻥 뚫려있어. 그럼 전체 걸리는 시간은 막혀있는 걸로 시간 재면 된다. 약간 그런 느낌으로. 지금 설명하려고 설명하다가 졸리면 자려고 불독금. 어디까지 했더라. 그래가지고 얘네들이
SN1하고 SN1하고 E1은 둘 다 그렇게 되는데, 그럼 차이가 뭐냐? SN1은 치환이라고 방금 말했기 때문에 치환됨. 그러니까 케타이온 생기고 이제 그 플러스로다가 친핵체가 뉴클레오필리시티가 들어감. 그럼 자연스럽게 또 한 가지 특징이 라셈이 코나몰이 됨. 왜냐면은 3차 탄소 놓고 왼쪽에서 들어갈 수도 있고 오른쪽에 들어갈 수도 있고, 그럼 R이 될 수도 있고 S가 될 수도 있고 라셈이 고난물이 되게 된다.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광학활성이 없었나? 그럴 것이다. 그리고 그럼 이 원은 뭐냐? 아까 전에 똑같이 나왔어. 케타이온 생겼어. 그 다음에 애가 좀 벌키해야 돼. 벌키한 애가 있는데, 벌키하다는 건 사이즈가 커. 사이즈가 커가지고 탄소 근처로 가긴 가는데 그 안에 들어가기 전에 옆에 있는 수소를 얌얌하고 먹어버린다. 수소를 먹어가지고 이중결합을 만든다. 근데 여기서 또 주의할 점이 시험 문제 나온 적이 있던 게 자이세프 규칙. 이거 스펠링 어떻게 해? Z, 이거 스펠링 틀리면 틀리겠지? 한글로 쓰면 안 되겠지? ZAIT ZEV 자이세프 이펙트. 이중결합이 있을 때는 치환기가 많을수록 열역학적으로 안정하다. 그거에 맞춰가지고 생기면 된다. 옛날에는 이것 때문에 막 13 시프트 일어났었는데 1, 2 시프트였나? 수소 이동하고 탄소 이동하고 그랬던 걸로 기억하는데, 어쨌거나 그렇게 되고, 또 설명해 하려고 한 게 SN2나 E2는 어떻게 되는가? 당연히 1차, 2차에서 일어나고 지 혼자 못 나가. 리빙 그룹이 지 혼자 나가지 못해. 그래가지고 이제는 옆에서 공격해주는 애가 좀 강해야 돼. 기본적으로 강한 애가 무슨 짓을 하냐면은 2차로 가만히 있는 애 옆자리를 갖다가 옆자리에 있는 수소를 떼가지고 이중결합을 만들어주면은 그게 E2 반응이 될 거고, E2 반응에서 중요하다고 하는 거는 계속 나오는 게 안티플래너 아닌데, 뭔가 하나 뺐는데 빼먹으면 틀리지 않나? 안티 페리플래너였나? 페리플래너? 지금 무역이랑 뭔가 헷갈려. 잠깐 다음 확인. 페리플래너 맞다. 페리플래너. 안티 페리플래너. 무조건 180도 돼가지고 빠져나가야 된다. 이거는 이제, 그래가지고 이거는 육각형 이런 거 할 때 체어폼 잘 그려가지고 하면 된다. E2에 얘기했으니까 이제 SN2 같은 경우는 이제 또 이탈리가 혼자 나가는 게 아니고 공격해주는 애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공격을 하기 위해서는 공격받는 애가 사이즈가 옆에 치환기가 많으면 안 된다. 3차 이래버리면은 공격을 하고 싶은데 좁아가지고 E2 반응이 돼버리고, 1차 이렇게 돼 있으면은 이게 뒤에서 공격하기가 좋네 해서 공격해서 들어오고 이탈기는 나가게 된다. 그리고 했던 게 맞아. 그래가지고 얘네들은 기본적으로 공격해주는 애랑 공격받는 애 둘 다 농도가 중요하기 때문에 2차 반응이라고 한다. 그리고 용매, 맞아. 이거는 용매 관련된 게 계속 나오고, 어프로틱 솔벤트하고 프로틱 솔벤트가 나오는데, 맨 앞에 뭐 폴라 프로틱 있는데, 간단하게 말해서 프로틱이면은 이제 용매가 수소를 가지고 있어. 어프로틱이 안 가지고 있는 거고, 수소 가지고 있는 애가 수소 결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너무너무 안정화를 잘 시킨다고 생각하면 된다. 만약에 E1하고
SN1 반응이라고 치면은 E1하고 SN1 반응의 핵심은 아까 전에 말한 것처럼 다 떨어져 나가고 플러스가 생겨야 돼. 이탈기가 나가고 플러스가 나가야 돼. 그게 가장 느리고 핵심적인 단계인데 그 탄소 양이온이 생기는 거를 이 프로테인 수소 결합할 수 있는 용매가 도와주게 된다. 매우 안정적으로 만들어준다. 주변을 갖다가 이탈기도 잘 휘리릭 나오게 되고 안정화되니까 E1이나 SN1에서는 프로틱 솔벤트가 매우 중요하다. 그럼 이제 SN1하고 E2 반응에서는 공격해주는 애가 중요한데 그 공격해주는 애를 갖다가 프로틱이 아니고 프로틱으로 지멋대로 안정화를 시켜버리면은 제대로 공격을 할 수가 없다. 그럼 반응을 잘 하지 않게 된다. 주기율표 오른쪽 위에 플로린이 있는데 플로린 기준으로 왼쪽으로 갈수록 아니면 아래쪽으로 갈수록 어떤 특징이 있냐면은 전자를 갖다가 제대로 속박을 시키지 못해. 왼쪽으로 가면은 플로린에서 왼쪽으로 가면 이제 전기음성도가 낮으니까 전자를 잘 속박시키지 못해. 그러면 그게 뭔 뜻이냐면 전자가 지 혼자 잘 공격해. 그래서 친핵성이 높아진다고 보면 되고 주기율표에서 아래로 가면 이제 똑같은 전자 두 개인데 이제 껍데기가 늘어나니까 그러니까 얘네들이 속박이 잘 안 돼. 잘 공격해.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 근데 문제가 이제 이 용매 효과 때문에 만약에 만약에 프로 만약에 프로틱 설벤트 그러니까 수소결합 있는 게 있으면은 플로린 같은 애들 플로린 CLBR 쪽 아래로 있는데 플로린 얘네들이 너무 안정화가 돼가지고 또 공격을 못한다. 친핵성 아래로 가는 게 맞고 그 용매 조건에서 아까 말한 거랑 똑같고 근데 만약에 DMSO 이런 거 있다. DMSO나 뭐 DMF 같은 프로테인 하다 그러면은 이제 수소결합을 안정화를 못 시켜줘서 플로린이 잘 공격한다. 그럼 애초에 말이 좀 헷갈림. 그래 근데 애초에 생성 높다고 보면 되고 애초에 그러면은 플로린 친핵성도를 따지는 게 기준이 어떻게 되지? 용매가 프로틱일 때 기준으로 따졌으니까 플로린에서 아이오딘으로 갈 때까지 증가한다고 말을 하는 거겠지? 친핵성도를 애초에 측정을 할 때 용매에다가 하는 게 맞으니까 그렇게 했겠지? 아니면 단순히 뭐 전기음성도 아닌데 뭐 이온화 에너지 이런 게 작아지니까 높다고 한 건가? 그리고는 실제에서는 프로테이크의 수소 결합으로 안정화시켜주지 못하면 플로린이 더 세게 때려 박아버린다. 플로린이 그냥 아주 애가 옹골 차가지고 사이즈 작고 옹골 차가지고 쓱 들어가가지고 공격을 한다. 라고 보면 대충 맞는 말인 것 같고 그리고 또 뭐 할라 했지? 끝인가? SN1, SN2 여기에서는 생각나는 대로 그러면 그 다음에는 또 시험에 나온다고 한 게 컨포메이셔널 체인지 되는 거 참 여러 번 보게 되네. 얘도 참 오래 여러 번 보네. 옛날에도 봤었는데 옛날에도 보고 지금도 보고 그러니까 일단은 화합물이 있는데 회전을 시킬 거야. 이미지를 설명하기가 힘드네. 그러니까 탄소 두 개 잡고 회전을 시킨다고 치면은 회전해가지고 서로 같아지는 거는 회전하면 그냥 똑같은 건데 회전만 하는 거니까 이런 걸 갖다가 컨포메이셔널 아이소머라고 하고 회전을 했는데 아예 다른 화합물이 돼버려. 그러니까 중간에 이중결합이 있는 거지.
이중결합이 있는 상태로 막 E하고 Z, 트랜스, 시스 이렇게 돼 있는데 중간에 거 강조 뜯어가지고 막 돌려. 그럼 시스가 트랜스 될 거 아니야. 이런 거는 configurational isomer라고 부른다. 맞나? 아 맞아. 단어물 된다. 그래서 일단은 그래서 이러한 conformational isomer이나 configurational isomer가 둘 다 스테리오 아이소머에 속한다. 그러니까 제일 그러니까 위쪽에 있는 거에 먼저 스테리오 아이소머. 그러니까 구조가 바뀌는 애들. 근데 회전해서 바뀌는 게 엄밀히 맞으면 똑같은데 회전만 하는 게 컨포메이셔널. 회전하면 아예 끊겨가지고 딴 거 되는 거 컨피규레이셔널 아이소머이고, 그리고 광학 이성 질초라고 해가지고 옵티컬 아이소머이 있는데, 이 옵티컬 아이소머에서는 완전히 거울상으로 대칭인 게 에난시어머이 있고, 완전히 거울은 아니고 그냥 뭐 RR인데 RS가 된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애매하게 바뀌는 애들은 전부 다 다이에스테오멀 이렇게 쓰면 된다. 다이에스또 잘못 쓰면 안 되니까 스펠링이 다이에스테리오머 다이에스테리오머 발음은 이게 아닐 거야. 근데 다이에스테리오머 에스테리오머 하면 된다. 그래서 이거 그리는 거를 시험에 낸다고 했으니까 그리는 게 처음에 명칭이 이클립스라고 하면은 뭐라 설명해야 되지? 중간 탄소가 4개 있다고 치고 탄소가 지금 4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를 잡았어요. 두 번째, 세 번째 잡아가지고 관통시켰어요. 그러면 첫 번째하고 네 번째가 양 끝에서 서로 반대 방향에 있을 수 있겠죠. 하나는 아래쪽에 있고 하나는 위쪽에 있고. 그리고 2번, 3번 뚫어가지고 그걸 정면에서 바라보면은 위쪽에 메틸 하나 그리고 아래쪽에 메틸 하나가 있을 텐데, 이렇게 서로 완전히 안 겹치고 반대쪽에 있다? 그러면 스태걸드라고 하고, 스태걸드가 또 무기화학에서 나오는데 스태걸드 있으면은 D그룹입니다. 이거 처음에 계속 헷갈렸는데 오각형 두 개가 스태걸드하게 있으면 D5D. D그룹은 또 V라고 하면 안 돼. D라고 하면 돼. D5D. 이게 어떤 그 사이사이로 축 만들어서 뒤집으면 또 되기 때문에 D5D가 돼. 어쨌거나 무기화학 시간이 아닌데 제가 스태걸드하고 제일 안정한 구조죠. 왜냐면 메틸하고 메틸이 사이즈가 큰데 둘이 완전히 반대쪽에 있으니까. 스태걸드하고 안티라고 합니다. 이거를 갖다가 서로 완전 반대 방향에 있으니까. 아까 전에 E2 반응할 때 안티페리플래너 할 때 그거처럼 그 모양이고, 회전을 합니다. 회전해가지고 만약 겹쳤어. 겹치면은 무조건 이클립스라고 하면 되는데, 겹치는 게 또 앞에서 봤을 때 탄소랑 수소가 겹칠 수도 있고 탄소끼리 큰 것끼리 겹칠 수도 있어. 그러면 얘네들이 더 불안정하겠죠. 그리고 이제 스태걸드한 거, 안 겹치는 거, 서로 안 겹치는데 탄소가 아래쪽 위에 있어가지고 아까처럼 안티로 안 겹칠 수도 있고, 애매하게 돌다가 이제 60도로 겹치는 경우가 있어. 60도로. 그래서 스태걸드 하긴 한데 약간 애매하게 탄소 커다란 게 60도 각도로 있으니까 살짝 불안정한 거죠. 그런 것도 있다. 그래서 이거 문제에서 이거 당연히 몇 킬로 줄 에너지가 얼마나 차이 나는지까지 외울 필요가 없겠지. 제일 불안정한 거하고 제일 안정한 거가 19 kJ/mol 난다고 하고, 3.8이랑 16 대충 보면 되고. 보자. 그 다음 뭐 하면 되지? 그 다음 시험에 나온다고 하는 게 피처 투영도 예전에 했던 거. 그러니까 십자가처럼 중간에 이쑤시개 하나 박아놓고 그 다음에 가로줄을 거 착착착착착 가로줄 그었어. 그러면 이제
오른쪽에 있는 게, 그러니까 가로줄이 다 이렇게 앞으로 튀어나오고, 세로줄 맨 위아래 끝에 있는 게 이제 뒤로 푹 들어간다고 보면 된다. 끝인가? 그래가지고 그것도 이제 에난시어머하고 아이소머 이거 해야 되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카이랄 자리, 카이랄. 여기서 카이랄 자리가 뭐냐고 한다면은, 뭐라 설명해야 되냐. 자, 어떤 화합물이 있는데, 자, 오른손을 갖다가 거울에다가 비춰보면은 왼손이 나오겠죠? 근데 오른손하고 왼손은 겹칠 수 있다 없다? 절대로 겹칠 수가 없다. 공포 영화에서는 겹치던데 보통은 겹치지 못한다. 어쨌거나 그렇게 겹치지 거울에다가 반사시켰는데 그 반사시킨 거랑 원래 있는 게 안 겹쳐져. 그럼 이거를 카이랄 하다고 합니다. 카이랄. 그리고 광학 활성이 있다고 함. 카이랄. 만약에 거울에다가 했는데 겹치는 거야. 겹칠 수 있어. 그러면 이걸 갖다가 그냥 카이랄이었나? A 카이랄이었나? 앞에 A 붙여가지고 카이랄 하면 됩니다. 간단하게 또 시험 문제에 나온다고 하니까 안경 같은 거를 갖다가 안경 말고 쉬운 거 없나? 동그라미 생각해보면 그냥 동그라미를 갖다 거울에다 반사시켜 동그라미죠? 둘이 겹치죠? 그러면 A 카이랄 이렇게 보면 됩니다. 실제로 화합물에서도 그 카이랄을 결정하는 자리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탄소가 그거를 할 수가 있습니다. 탄소가 다리가 4개가 있는데 요 다리가 4개가 있는데 만약에 전부 똑같은 게 있어. 수소가 4개 붙어 있어. CH4야. 얘는 거울에다가 반사시킨 다음에 원래 거랑 겹치게 하는 게 가능하다. 근데 만약에 탄소에 붙어있는 원자가 4개가 종류가 달라. 그럼 이거를 거울에다가 비춘 다음에 2개를 겹치게 하려고 하면은 절대 겹칠 수가 없다. 그래서 카이랄 자리라고 한다. 아까 말한 피셔 투영도에서 가로 세로 줄을 긋고 그 중간에 교차되는 부분이 다 탄소인데 그 탄소 중심으로다가 주변이 다른 면은 이제 에카이랄, 아이카이랄이라고 하고 같으면은 뭐 같은 게 있거나 하면은 에카이랄이라고 하면 된다. 그러면 만약에 카이랄 자리가 많은데요? 피셔 투영도 아니면 그 외 화합물이 있는데 카이랄 탄소가 너무 많아요. 얘도 될 수 있고 얘도 될 수 있고 얘도 될 수 있어. 그러면 전체 에피멀 아이소멀 개수는 몇 개가 될까? 바로 2의 n승이 된다. 카이랄 탄소 개수가 n이라고 쳤을 때 2의 n승이 바로 전체 개수가 되게 된다. 에난시오머나 뭐 다이에스테리오 뭔가 그거 2개 전부 다 합친 개수가 되게 된다. 2의 n승. 근데 여기서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피처 투영도나 이제 뭐든지 간에 이거 거울상에 대칭인 거울상에 비쳤을 때 겹치는 게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아나요? 라고 했을 때 빠르게 알 수 있는 방법이 분자 내에 대칭면이 있다. 면은 바로 메소화합물이라 해가지고 아까 전에 2의 n승이라고 했는데 2의 n승에서 빼기 1을 해준다. 왜냐면 겹치는 게 하나 있으니까. 그 대칭면이 있으면은 하나는 자동으로 겹치니까 생략 가능하다. 그러면 끝이다. 무기화학에서 점군할 때도 시그마 D랑 시그마 P가 아직도 헷갈리는데 둘 다 무조건 써야 되나? 아니 뭐 쓸 때도 있고 안 쓸 때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막 어쨌거나 하면 되겠지 뭐. 그렇게 된다. 뭐 RS 판단하는 거는 아까 말한 카이랄 탄소 다리가 전부 달라.
그 기준으로 번호를 매겨. 번호를 어떻게 매기냐면은 분자량이 큰 거가 1번, 그 다음 2번, 그 다음 3번, 그 다음 4번. 그래도 보통 수소가 붙어 있으면 수소가 4번이 되겠죠? 그래서 4번을 갖다가 운전대에서 운전을 한다고 칠 때 내 반대쪽이라고 두고,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돌아가면 R이고 왼쪽으로 돌아가면 S이다. 번호 제일 작은 거 4번을 갖다가 바닥에다 꽂고, 그 다음에 내가 운전대 잡고 오른쪽으로 돌아가면은 1, 2, 3번, 오른쪽으로 돌아가면은 R, 1, 2, 3 왼쪽으로 돌아가면은 S가 되게 된다. 또 있나? 또 아까 전 졸렸는데 잠이 안 오지. 시험이 6시 반인가 해가지고 중간에 엄청 시간이 남네. 원래 3시에 수업이 있던 것도 취소됐고. 아, 너무 좋아. 그럼 이 노트를 갖다가 슬쩍 보면서, 아 맞다, 루이스 구조 그릴 줄 알아야 된다고 했는데 이거는 그냥 하면 되고, 이때 무기화가 아니니까 SO3 같은 거 그릴 때 옥텟 8개 잘 맞춰가지고 그려준다. 아 맞다, 공명 있었지. 공명에서 사용하는 건 나프탈렌 밖에 없고, 나프탈렌에다가 플러스를 할 때도 있고 마이너스를 할 때도 있고. 근데 간단하다. 비공유 전자쌍이 있으면은 비공유 전자쌍이 움직인다고 보면 되고, 플러스가 있으면은 플러스 쪽으로 이제 이중결합이 깨지면서 이동한다고 보면 된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게 나프탈렌 기준으로 위아래 있는 거는 총 10개가 생기고, 그리고 오른쪽하고 왼쪽에 있는 애들 4자리는 8개가 생긴다. 그 다음에 잘 그려 넣으면 된다. 그릴 때 2갈래로 갈라지는 부분만 까먹지 않으면 된다. 갑자기 든 생각인데, 나프탈렌에서 저 위치하고 저 위치에서 만약에 acidity 를 묻는다면은 저 위쪽에 있는 거는 10개가 나오니까 더 전자가 공평하게 잘 나누어져 있을 테니까 수소가 잘 빠져나간다 라고 보면 된다. 그리기는 귀찮다. 그 다음에 acidity에 영향 주는 거는 뭐 엘리멘트, 인덕티브, 레저넌스, 하이브리다이제이션. 이 중에서 제일 강력한 게 레저넌스, 그 다음 인덕티브. 그리고 일반적으로 비슷한 애들이면은 공명 개수가 중요한데, 뭐 아세틱 애시드, 아세트산이랑 페놀 같은 거 있을 때 페놀이 공명 구조가 더 많이 생기긴 하는데, 애초에 탄소가 산소에 비해서 전기 음성도가 너무 낮아. 길이 열리면 뭐해? 가져가질 못하는데. 그래서 나눠주질 못한다. 근데 이거 애시드, 아세틱 애시드 이러면 아세틱 애시드가 맞았나? CO2H 그 부분에서는 공명이 2개지만 정확하게 산소 2개가 정확하게 2분의 1 분바이를 해버린다. 둘 다 똑같은 전기음성도 높은 애. 그래서
전자가 정확하게 절반으로 하프 공평하게 나눠지기 때문에 수소가 잘 빠져나간다. 수소 입장에서는 전자가 절반밖에 없는 애 옆에 붙어있기 싫다는 거지. 나가버린다. 주사슬 번호 참 오랜만이네. 1번부터는 안 해도 되겠지? 혹시 모르니까 메틸, 프로필, 메틸, 프로필, 뷰틸. 나 큰일 났어. 아니야, 침착해. 메틸, 에틸, 프로필, 뷰딜, 벤딜 6개가 엑사, 엑실, 그냥 HX 그거 말고 그러니까 엑실, 헵틸, 옥틸, 노나, 그리고 10이 이제 데케인. 10부터가 좀 생소해. 10부터는 예전에도 안 했던 것 같은데. 근데 막 편의시험에는 있기도 하고. 가지고 이제 데케인 11이 언덱, 12가 도덱, 13부터는 또 따라가면 돼. 트라이덱, 14가 테트라덱, 14까지가 그래서 헷갈렸어. 테트라덱. 15부터는 이제 처음에 1에서 10까지 할 때랑 비슷해. 15가 이제 펜틸덱, 펜타덱, 헥사덱, 헵타덱, 옥타덱, 노나덱, 그리고 아이코스. 이게 참 20번이 제일 어려워. 아이코스 생소해. 근데 이 아이코스가 어디서 나오냐면은 점군할 때 나온다. 점군할 때 20면체 거기서 ID였나? IH였나? 아니 걔가 시그마 H가 있어. IH 하면 돼. 맞나? 테트라덱까지 계산하고 아니 테트라덱까지 산 거 맞아. 오케이. 그 다음 명명법을 갑시다. 명명법 할 때 이제 노트에 적어 놓은 거 기억하려고 한 게, 기본적으로 탄소가 길게 이어져 있는데 끝에 탄소가 2개인 경우, 그럼 아이소다. 전체가 5개야 만약에, 그럼 아이소 펜틸. 전체 4개 아이소 뷰틸. 아이소가 끝에도 2개로 갈라지는 게 아이소. 그리고 첫 번째 시작하는 부분에서 2개로 갈라져 있으면은 세크 뷰틸, 세크 펜틸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된다. 근데 아이소류신이, 아미노산에서 아이소류신이 끝에서 갈라진 게 맞았나? 헷갈리려고 그러지. 발린이 끝에서 갈라져 있고, 발린은 왜 발린이야 그러면? 걔도 그냥 아이소에서 이름 붙이지. 그럼 헷갈려서 그렇겠지? 그리고 걔는 V가 어울려. 어쨌거나 처음에 갈라지는 게 세크고 끝에 갈라지는 게 아이소. 이번에는 끝에서 이제 4개로 갈라지는 경우가 있다. 끝에서 4개로 갈라지는 게 이제 터트. 틀렸죠? 끝에서 4개로 갈라지는 게 네오. 헷갈린다 이거. 네오가 좀 어색해. 많이 못 봤어. 터트는 많이 봤는데 터트가 정확하게 뭔지 몰랐었어. 그냥 터트 뷰티를 할 때 계속 나오길래. 터트 뷰티는 엄밀히 말해서 처음에 4갈래로 갈라진 애들을 갖다가, 처음에 4갈래로 갈라진 애들을 갖다가 터트 뷰티라고 한다. 처음에 4갈래가 터트 뷰티로, 끝에 4갈래가 네오.
처음에 두 갈래가 세크, 끝에 두 갈래가 아이소. 아이소랑 네오랑 비슷하다고 보면 된다. 아이소 네오, 아이소 네오, 아이소 네오, 아이소 네오, 아이소 네오. 그리고 만약에 이제 자주 보던 거, 그냥 단순하게 세 개만 있는데 끝에 두 개 갈라진 거랑 단순히 네 개인데 끝에 세 개로 갈라진 거, 이렇게 있으면은 아이소가 우선이냐, 세크가 우선이냐, 네오가 우선이냐, 터트가 우선이냐 한다면은 많이 보던 거 아이소 프로필이 우선이고 터트 뷰티리 우선이다. 아이소 프로필하고 다이메틸하고 아이소 펜틸 있으면은 이름이 순서가 이제 아이소 PR까지 본다. PR하고 PE. E가 더 앞에 있으니까 아이소 펜틸이 더 앞서게 된다. 뭐 다이메틸에서는 뭐 당연히 다이 빼고 M만 보는 거니까 I하고 M 비교해서 I가 더 앞서니까 I를 먼저 써준다. 아이소 펜틸 제일 먼저 쓰고 아이소 프로필 쓰고 다이메틸 쓰고 클로로하고 사이클로 있을 때도 이제 둘 다 똑같은 C 같지만 하나는 CH고 하나는 CY다. 그러면은 H하고 Y 중에서 Y 잘 몰라도 Y는 제일 끝에 있어. 거의 제일 끝에 있어. X, Y, G 끝나니까. 그래서 H 앞에. 그리고 이런 게 예시로 본 게 엄청 괴상하게 생긴 애들이 많아. 이거는 잘 하면 되고 차분하게 잘 번호 숫자 작아지게 잘 하고, 그리고 뭔가 커다란 단소 사슬이 붙어 있으면은 뭐 이름 붙이는 게 812 다이메틸 프로필 이런 식으로. 그리고 사이클로 안 헷갈리게 잘하고. 또 볼 게 있나? 만약에 테트라 메틸하고 다이메틸 프로필이 있으면 얘는 그 메틸에서 그냥 똑같은 걸로 붙는다. 끝까지 안 가는 것 같고 메틸 똑같은 걸로 보고 이제 앞에 숫자가 작은 게 그럼 앞에 오면 된다. 29, 14, 14 4개 있으면 2 그냥 앞에다가. 그 다음에 이거는 왜 적어놨을까? 맞아, 너무 생소해서 2차 수소의 개수, 3차 알코올, 2차 아민 이런 거 해봐. 2차 수소 순간 당황했어. 수소 2개 있는 거 개수 세면 됨. 그러니까 수소가 2개 붙어있는 탄소인데 거긴 수소개수 다 세면 됨. 하나 둘 셋 넷 다요 이거 몇 월. 그리고 PP, MP 비교하는 거. 기본적으로 MP는 멜팅 포인트 해가지고 이제 고체에서 액체가 되는 거기 때문에 완전히 오밀조밀 붙어 있었다고 생각하면 된다. 그러니까 최대한 애가 동글동글하게 생기고 오밀조밀하게 쌓일 수 있으면은 그때 장땡이다. 최대한 붙기 때문에. 그러면 최대한 붙었을 때 상호작용을 많이 하겠지. 구슬로 생각하면은 작은 구슬을 와장창 넣으면 된다. 근데 이제 BP 따질 때는 이제 오히려 반대가 되는데 길쭉한 게 더 BP는 더 크게 돼. 길쭉하다. 그러면 왜냐하면은 BP는 기본적으로 이제 액체하고 기체가 되는 건데 액체들은 서로 공간적으로 좀 여유가 있기 때문에 이 전자들이 넓게 상호작용할 수 있도록 뭐라고 해야 되지? 넓게 퍼져 있는 게 더 상호작용을 잘 한다. 그리고 에마이드 있으면 수소 결합한다.
그 외에는 다수 결합이라고 하지 않는다. 뭐 의학화학에서는 weak HBD, 하이드로젠 본드 도너, strong HBA 뭐 이런 식으로 있긴 한데, 여기 유기화학에서는 무조건 뭐 일반 화학 때 배운 것처럼 수소 결합은 무조건 전기음성도 센 거 하나랑 수소 하나 있어야 돼. NH, OH, FH. 그리고 얘랑 또 상호작용 하는 게 NH, OH, FH 이렇게 돼야 돼. 그래야 수소 결합. 분자간 인력 중에 제일 센 거. 이상한 도형 같은 거 주면서 카이랄, 아카이랄 구별하는 거. 대칭면 있으면은 아카이랄, 대칭면 없으면은 카이랄. 여기는 못인데 스크류 있는 못 말고는 전부 에이카이랄. 그리고 피처 투영도 아까 전에 했던 거고, 뭐 이중결합이나 이중결합 있으면 양쪽 쪼개가지고 그냥 크로스 해주면 되고, 삼중결합은 3개였나? 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지문 아이소몰 개수 쓰는 거 아까 전에 했던 거. 피처 투영도에서 이제 귀찮으면 이제 빠르게 할 수 있는 게 RS 따지지 말고 그냥 수소가 그냥 자리 바꿨다? 그러면 서로 반대라고 생각해. 수소가 서로 완전히 하나 정해놓고 완전히 서로 뒤바뀌었다. 그러면 걔네들만 이제 에난시오머라 하고 나머지는 다이에스테오머, 오머가 맞나? 다이에스테로머 아니야? 오머가 맞구나. 네? 다이에스테리오머. 이거 앞이랑 뒤랑 다르게 적어놨네. 다이에스테리오머. 그리고 뜬금없이 에피머. 이 피처 투영도에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RRR, SR인데 만약에 하나만 바뀌었어. 나머지는 다 그대로인데. 그러면 이거는 그냥 따로 에피머라고 한다. 컨피규레이션, 카이랄리티. 이거 좀 애매했던 거. 육각형인데 1번, 2번 자리에 치환기가 있거나 1번, 3번에 있거나 1번, 4번에 있는 경우. 일단 1번, 4번하고 1번, 4번은 무조건 전부 다 에이카이라. 그러니까 보트 모양 그렸을 때 치환기 달려있는 쪽 양쪽 타수 잡고 그대로 반으로 갈라버리면 무조건 생기게 된다. 그럼 얘는 시그마 V라고 하면 되겠지? 시그마 V 맞나? 그렇게 두면은 C2는 아니잖아. 넘어가고, 만약에 바로 옆에 있어 1번, 2번 자리. 그럼 또 일단은 보트 형태 그린 다음에 바로 옆에 엑시얼 하면은 대칭면 없으니까 에이카이랄이고, 엑시얼 이코톨리얼 하면 또 대칭되는 부분이 없으니까 에이카이랄이고, 엑시얼을 해주면은 또 에이카이랄인 것 같은데, 대칭면 없는 것 같은데. 나 지금 말을 잘 좀 합시다. 에이카이랄이 아니고 카이랄이지. 대칭면이 없으니까. 카이랄. 1번, 2번 위치에 치환기 있으면 똑같은 거라고 해도 무조건 카이랄. 1번, 6번은 뭐가 있어도 에이카이랄. 1번, 4번. 1번, 3번이 이제 애매하게 된다. 1번, 3번은 이렇게 보트가 있을 때 1번, 2번, 3번 1번, 2번, 3번 이렇게 했을 때 둘 다 엑시얼, 둘 다 위로 뾰록뾰록 나와있어. 그러면은 중간에 휙 갈라버리면 되니까 그게 바로 거울면이 있으니까 에이카이랄. 그리고 엑시얼, 이코톨리얼 이렇게 있으면 이제 거울면 안 되니까
카이랄. 카이랄이라고 하면 된다. 이 시스를 갖다가 이쿼토리얼 있는 걸 갖다가 액슈얼 바꿔도 대칭면이 있기 때문에 A 카이랄. 처음에 얘기했던 거 SN1, SN2 이거고. 아 맞다, 중요한 거 시험에 꼭 나온다고 한 거 바로 하몬드. SM1 반응에서 어째서 3차 탄소가 생기는 게 반응이 빠르냐 라고 묻는다면은 하몬드 가설에 의해서 그렇다고 꼭 적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무조건 틀리게 하겠지. 하몬드 가설은 전이 상태는 나랑 에너지가 비슷한 생성물이나 반응물이랑 비슷하게 생겼다. 그러면 이게 뭘 시사하냐면은 3차 탄소 이 불안정한 중간체가 안정화될 때 옆에 있는 생성물 에너지 준이 비슷한 것도 같이 안정화가 된다. 많이 3차 탄소 안정해질 때 전이 상태 같이 안정화된다. 하몬드 가설에 의해서. 자, 이제 부규칙 해주고 그리고 추가로 맞아, 약염기 있을 때 3차 탄소에다 이탈기 있는데 약염기면은 이거는 이제 2개 다 써야지 정답이 된다. E1 된 것도 적어야 되고 SN1 된 것도 적어야 된다. 그래야 정답이다. 이당량 넣었을 때 3차 생긴다. 3차인데 스트롱하고 들어가면은 빠르게 E2 반응을 해버린다. 이게 표 정리된 게 1차, 2차, 3차 할로젠 알킬이라고 해야 되나? 어쨌거나 그게 있을 때 스트롱 누클로필릭 베이스, 벌키 DBU 같은 거 있을 때, 그리고 위크 한 개 있을 때 세 가지로 나눠서 보면은 공통점이 벌키는 무조건 E2만 간다. E2가 제일 선택성이 좋은 것 같다. 벌키 한 거 있으면 1차건, 2차건, 3차건 무조건 전 E2만 해요. 왜냐면 저 어차피 공격을 못해요. 너무 벌키해서 못 들어가. 그리고 스트롱한 게 있으면은 1차에서만 스트롱한 게 있으면 1차에서만 SN2가 압도적으로 많이 생기지. 2차 3차 여기서 좀 애매해지는 게 스트롱한 걸 썼는데 1차면은 SN2, 2차면은 둘 다 SN2, E2 둘 다 가능하고, 그리고 3차면은 이제 E2만 가능. 그리고 마지막에 위크한 거 할 때는 1차에서는 반응 안 하고 2차, 3차에서 둘 다 생기게 된다. SN1하고 E1 둘 다 생기게 된다.
그리고 DMSO하고 CH3OH. 아 맞다. 그리고 또 자주 나오는 게 CH2 옆에 N 질소 있는 거랑 산소 있는 거. 인덕티브 때문에 잘 안 생길 것 같지만 사실은 리저넌스가 장하기 때문에 안정화를 시켜줘가지고 더 잘 생기게 된다. 레저넌스가 제일 중요하다. 레저넌스 한 다음에 이제 산소가 인덕티브로 좀 더 잘 뺐으니까 옆에 질소가 있는 게 더 안정하다. 이중결합 바로 옆이랑 이거는 반응 안 한다. 뭐야 50분 걸렸네? 유기화학 공부 끝. 시험 전 자야겠다 이제.